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질투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지만 질투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닙니다. 질투는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도 철저하게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칠죄종이라고 부르는 7가지 죄악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탐식은 먹는 즐거움이라도 주고 색욕은 쾌락이라도 있으며 나태는 편안함이라도 줍니다. 교만조차도 잠시나마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죠. 하지만 질투는 어떻습니까?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오로지 고통뿐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밤잠을 설치는 것 외에 질투가 당신에게 주는 보상은 단 이뤄놓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 멍청한 게임에 목숨을 걸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수만 년 전에는 남보다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더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옆 동굴에 사는 누군가가 나보다 사냥을 잘하면 그건 단순히 배 아픈 문제가 아니라 내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였으니까요. 당시의 세상은 누군가 하나를 가지면 내가 하나를 잃는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남이 가진 것을 경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변했습니다. 문명은 발전했고 부의 총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신 친구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고 해서 당신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촌이 좋은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죠. 물리적인 위협은 사라졌는데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낡은 경보 시스템만 여전히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남의 뒷공무니만 쳐다보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경제를 돌린다고 말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연봉이 오르는 것보다 동기의 연봉이 나보다 적다는 사실에서 더 큰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본성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있다는 그 참을 수 없는 기분, 바로 그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17세기의 튤립 파동부터 2000년대 초반의 닷컴버블, 그리고 최근의 수많은 코인, 광풍까지 모든 금융재난의 바닥에는 항상 질투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웃집 멍청이가 튤립 뿌리 하나로 집을 샀다는 소문,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 스포츠카를 샀다는 이야기, 바로 그런 것들이 멀쩡하던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저 멍청이도 벌었는데 나는 왜 못 벌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지능지수는 반토막이 납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돈을 잃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주가가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옆집 사는 김 씨가 혹은 직장 동료인 이 대리가 별 볼 일 없는 주식으로 일주일 만에 2배를 벌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성은 마비됩니다. 기업의 가치니 재무제표니 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오로지 저 녀석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여 묻지마 투자를 감행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뛰어든 판에서 승리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존심을 건 도박이고, 도박판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호구가 될 뿐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능력 범위 밖으로의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위험한 자산에 손을 대는 이유는 딱 하나, 남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나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운이나 실력이 있었을 테고, 당신은 그 게임의 규칙조차 모른 채 뛰어들었습니다. 질투는 당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끄집어내요. 당신이 가장 무지한 분야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자산은 처참하게 도륙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가 당신의 계좌를 털어가는 방식입니다. 워런 버핏과 제가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이 미쳐 날뛸 때 같이 미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접시에 담긴 음식이 충분히 맛있다면 옆 테이블에서 랍스터를 먹든 캐비어를 먹든 내 식사가 맛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 사람 접시를 쳐다보느라 자기 앞에 스테이크가 식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접시를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남이 더 좋은 걸 먹는 꼴을 보는 이 차라리 다 같이 굶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절대 부를 쌓을 수 없습니다. 부는 합리성과 인내심이 결합될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 남을 향한 분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 비교에 덫에 걸리기 훨씬 쉽다는 걸 잘 압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며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니까요. SNS를 켜면 온통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명품을 산 사람들 뿐입니다. 누구는 코인으로 몇십억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부동산으로 은퇴했다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리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화려한 사진 뒤에 감춰진 빛과 불안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질투는 당신의 인지 능력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마약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친구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동료의 성취가 나의 무능력처럼 보이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끔찍한 착각일 뿐입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당신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저는 예전에 비참해지는 법에 대해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확실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질투심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장담하건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이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는 법을 찾기 위해 애쓰지만 때로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불행해지는 원인을 찾아 그것을 피하면 됩니다. 질투는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직행 열차입니다. 이 열차에 타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괴롭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서 해코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악플을 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잘 살면 됩니다. 행복하게 아주 잘 사는 것만큼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복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신이 누군가를 질투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놀아나고 있는 꼴입니다. 당신의 불행과 고통이 바로 그들이 바라는 바일 테니까요. 그들에게 당신의 머릿속을 무료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질투하는 동안 당신은 그 사람을 당신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신 자신을 엑스트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질투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은 그 감정의 불합리함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겼고 더 부유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 사실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망가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당신보다 돈 잘 버는 친구가 있다면 밥이라도 한 끼 더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고, 당신보다 똑똑한 동료가 있다면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편승 효과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개척하고 길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며 혜택을 누리면 됩니다. 훌륭한 기업가가 만든 제품을 쓰고 뛰어난 투자자의 지혜를 빌리면 됩니다.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음악가 살리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질투하는 대신 그저 그의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는 관객이 되기로 했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요? 천재와 같은 시대에 산다는 건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들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위가 알을 낳으면 옆에서 박수치고 그 알을 하나 얻어가면 그만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평생을 워런 버핏이라는 천재 옆에서 2인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워런의 그늘에 가려진 것이 억울하지 않냐고, 그가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질투나지 않냐고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정말 멍청한 질문입니다. 워런 같은 천재와 파트너가 되어 평생을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현명해졌고, 더 부자가 되었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제가 워런을 질투해서 그와 경쟁하려 들거나 내가 더 똑똑하다며 그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쯤 고집불통의 늙은이가 되어 방구석에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그들의 성취는 나의 자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이기주의입니다. 당신이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와 함께 가는 사람이 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웃어주세요. 억지로 웃으라는 도덕 교과서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당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웃으라는 겁니다. 당신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당신에게 떨어질 콩고물도 많아집니다. 성공의 기운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곁에 머물면 그들이 보는 세상, 그들이 가진 정보, 그들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기회를 가져다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반대로 질투에 눈이 멀어 그들을 멀리하거나 비난하면 당신 주변에는 똑같이 질투심에 찌든 패배자들만 남게 될 겁니다. 세상에 불만이 가득하고 남 탓만 하며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나물 심는 사람들 말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은 과학입니다. 당신은 어떤 무리에 속하고 싶습니까?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싶다면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리처드 파인만은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질투심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남이 성공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성공을 깎아내릴 핑계를 찾습니다. 저건 운이야. 저건 부정한 방법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직시할 때 비로소 배움이 시작됩니다. 질투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배울 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헐뜯을 점만 보이게 됩니다. 물론 타인의 성공을 보며 박수를 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특히 내가 힘들 때는 더더욱 그렇죠. 내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누군가는 너무나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소리치고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이건 그냥 물리 법칙 같은 겁니다. 중력이 존재하듯이 불공평은 존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문 사람도 있고 타고난 재능이 압도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가라고 불평해봤자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날고 싶다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패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합니다. 남의 패가 더 좋다고 해서 판을 엎어버리면 당신은 영영 게임에서 퇴장당할 뿐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의 불합리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두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춰 뛰려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투자의 세계에서 복리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복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굴러가는 눈덩이를 중간에 건드리지 말아야 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경험과 지혜는 복리로 쌓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이 복리의 마법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남을 쳐다보느라 가던 길을 멈추고 남을 따라 하느라 엉뚱한 길로 빠지고 남을 끌어내리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당신의 인생 그래프는 우상향을 멈추고 곤두박질 칩니다. 질투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계좌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를 떼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왜 그 비싼 돈을 내고 있습니까? 당장 그 계좌를 해지하세요. 질투라는 비용만 줄여도 당신의 인생 수익률은 극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삶은 생각보다 깁니다. 100m 달리기라면 스타트가 중요하겠지만 인생은 마라톤보다 훨씬 긴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당신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도 결승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일찍 핀 꽃이 일찍 지는 법이고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로울 수도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거북이가 이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단 남을 질투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는 거북이여야 합니다. 토끼가 낮잠을 자든 춤을 추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발걸음에만 집중하는 거북이 말입니다.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질투해서 왜 나는 저렇게 빠르지 못할까라며 자책만 했다면 결코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워런은 항상
내면의 점수판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투는 전형적으로 외부의 점수판에 집착하는 행위입니다. 남들이 박수를 쳐주면 기쁘고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면 슬픈 인생. 그건 내 인생의 리모컨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 소중한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줍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투는 당신을 돈의 노예로, 타인의 시선의 노예로 만듭니다.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 친구의 성공에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룬다면 그건 가난한 겁니다. 정신적 빈곤 상태죠. 반대로 가진 게 조금 부족해도 타인의 행운에 진심으로 건배를 제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진짜 부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인지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타인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투자의 세계에서 신뢰는 곧 화폐입니다.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 주변에 모이기 마련이고 돈도 기회도 결국 사람을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질투를 버리는 것은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라 가장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질투는 멍청한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고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당신을 고립시키는 자해 행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보다 잘 나가는 걸 보거든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군. 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그리고 웃어주세요. 그 웃음이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인생은 질투하며 보내기엔 너무 짧고 즐기며 살기에는 충분히 깁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